그 대제국이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이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달하기도 쉽고. 일대 혁명이 온 거죠. 근데 이게 바그다드에 가서 바그다드에서 이 지혜의 집을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가져다가 번역을 하고 자기네 거를 만들어서 또 학문을 발전시켜서 다 기록을 해놔요. 종이로. 이때부터 이제 이 서쪽으로 진정한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는 곳은 13세기, 14세기 돼야지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종이라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랍에서 갖고 있었던 뭐 철학책, 뭐 과학책, 뭐 무슨 의학책,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 관련된 서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 나온 게 뭐냐? 그게 르네상스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종이 만드는 거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냥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 신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인학교도 있고, 예, 여러 종교가 있거든요. 이슬람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슬람 사원도 많이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이슬람 사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죠. 한 34만 개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이 티무르 왕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이 집계의 한 일파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뭘 세우냐면 몽골을 세웁니다. 무굴 제국이죠. 그 무굴 제국의 이제 5대 황제가 샤자한이 이런 그 타지마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무굴 제국 시대에 만들었죠. 무굴 제국 6대 황제 아우랑제브라고 하는 사람이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 만든 거예요. 17세기 후반에 만든 거죠. 만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었고, 지금도 파키스탄이 두 번째로 이제 큰 이슬람 사원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 하여튼 뭐 대단하죠. 예. 건물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몽골에 의해서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쪽 아나톨리아 지방, 이쪽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는 곳인데 요 끄트머리거든요. 그 유럽 쪽에 초록색으로 다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불가리아, 대불가리아의 이제 불가족들이에요. 불가리아족. 이쪽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 그레이트 불가리아를 만들었다가 다뉴브강을 넘어오면서 다뉴브 불가리아가 되고 하면서 불가리아인들이 들어왔는데 싸움을 너무 잘하거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싸움도 잘하고 실제로 이제 황제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황제가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한테 얘기해서 얘네들 혼내줘. 불가리아를 이렇게 아주 이제 엄청 혼내주죠. 그 불가리아 혼내주는 과정에서 그 불가리아의 그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드라큘라로 알려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이렇게 커져요. 세력을 이 사람들도 급격하게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일단 상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상업으로. 그리고 똑같은 그 전략을 사용하죠. 너네가 이슬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혜택을 주고 땅도 주고 지위도 주고, 너 기독교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었지? 들어와. 우리가 이제 너 장군 시켜줄게. 땅도 주고 세금도 뭐 안 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커지는데, 커졌다가 이제 나중에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터키라는 국가로 이제 남는 이제 과정을 지금의 모습이죠. 이제 보여준 이제 지도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됐다가 1300년도에서부터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제 지중해가 따뜻하고 지중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차지하면 이제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첫 번째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아랍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가 차지했고, 세 번째는 이제 오스만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유럽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이외에는 뭐 지중해를 석권한 적이 없죠. 다 이렇게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했다 이겁니다. 더 잘 살았고 풍족했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스 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 배우고, 뭐 이 터키는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차지해서 이스탄불로 바꿨으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고, 뭐 이제 역사 왜곡 전쟁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거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이제 해협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예. 이쪽으로 가면 흑해가 나오고, 여기로 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배로 다니고 했던 그런 이제 뾰족한 이제 만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바그다드는 이제 원형의 도시인데 여기는 삼각형의 도시예요. 무슨 원방각을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방형의 도시도 있었고요. 원형의 도시도 있었고 이게 삼각형의 이제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면은 뭐 대단해요.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궁전이 굉장히 있고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제 오스만이 완전히 깨버리죠. 1453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삼중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이 초록색은 이제 이슬람 연합군이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철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배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배를 산으로 보내서 이쪽까지 보내버려요. 이 메메드 이사라고 정보강 메메드 이사라고 했어요. 21살 때 정보강 메메드 이세는 이 사람이 이제 뭐 거의 천재였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의 목표와 그 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신념을 세워가지고 안 되면 되는 쪽으로 계속 바꾼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지 않고 확실히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죠. 그래서 일로 배를 옮겨버려요. 수십 척의 배를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매년 이제 터키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죠.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재현을 해내는 이런 행사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1살의 그 메메드 2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버리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이제 우르반 대포 18톤이죠. 이게 뭐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한 번 쏘면은 이제 식혀야 되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한 발씩 쏘고 이렇게 뭐 했다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하나 날아가면 성벽이 다 깨졌겠죠. 뭐 이렇게 다 깨졌던 거 아니에요. 삼중 성벽이 깨지면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내부에 용병들이 되게 많은데 용병들이 돈 달라 그래도 돈을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대치 상황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뭐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이제 금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성 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메메드 이사가 들어가면서 사죄했으니까 다 우리 거다, 우리 백성이고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유적이 됐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남겨놓으라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죽이고 하면서 도시 이름을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바뀌면서 요거는 이제 숲의 성당이 아니에요. 숲의 성당이 아니고 그 앞에 술탄 이제 블루모스크라고 해서 이제 소피아 성당에 대적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만든 거죠. 소피아 성당보다는 좀 작죠. 그래서 규모는 좀 작은데 하여튼 이제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를 두 개 만들고 나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지중해를 정복했다. 세 번째 배자, 조용한 지배자, 조용한 세상의 지배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최대 영역일 때 1683년도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비엔나가 있는데 비엔나까지 쳐들어가지고 비엔나도 사실은 뭐 다 함락하고 다 쓸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정복하는 거는 싸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도시냐면 이슬람식 도시예요. 공동체 건설. 여기 시장이 딱 있는데 시장 안에 코로나 학교, 뭐 모스크 있고 목욕탕, 상인 숙소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상인 숙소가 있어야지 상인들이 와서 잘 수 있고, 물도 있고. 근데 목욕탕에서는 상거래도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뭐 코란 교육도 하고 의술 행위도 하고 우리처럼 때도 밀어주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을 했고요. 모스크 코로나 학교 만드시 있어야 되고 그 큰 성벽이 있고요. 거기 궁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도시의 대표가 이제 이곳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이게 뚜껑 달린 시장. 뚜껑 달린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건물을 짓고 뚜껑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돔 형식으로 해서 길게 이어져 가지고 아주 미로처럼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만든 그런 시장들 가보면 수십 킬로 되는 데도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이런 데도 되게 많죠. 엄청 복잡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그런 그 밖에 이거는 이제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곳인데 뭐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각형 안에 분수라든가 정원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보시면 목욕탕이 끝내줘요. 진짜 이제 이슬람식 목욕탕 여기 이란에서 하나 찍은 건데 지금 이제 문화유적으로만 남겨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 목욕탕인데 진짜 아주 깜짝 놀라요. 가면 막 입에 딱딱 벌어집니다. 야, 도대체 목욕탕 시설이 우리가 지금 찜질방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찜질방에 다 있었어요. 옛날에 뭐 터키탕이니 뭐니 해서 막 하는데 이 터키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대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 유산을 갖고 있었고 돈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 탕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탕들이 있죠. 온도가 다 틀려요. 온도가 틀려. 차가운 탕에서부터 미지근한 탕에서 뜨거운 탕까지 쫙 뭐 마사지 하기도 하고 때밀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온돌이 있어서 하는 데도 있고. 사실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이제 옛날 목욕탕 가보면 우리의 찜질방하고 똑같아요. 그 헬스 하는 데도 있었고. 1683년도에 비엔나에서 여기 비엔나에서 전투를 했다고 했는데 요 전투 이후에 그 오스만이 최후의 이슬람 제국이었잖아요. 오스만이 이제 아주 쇠퇴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비엔나 성이고요. 알프스가 끝나는 곳이고 이제 다뉴브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런 곳인데 오스만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카라 무스타파라고 하는 이제 대제상이 있는데 이 제상이 뭐 좀 살살 했어요. 살살. 뭐 형편없으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뭐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근데 이 기독교 연합군들이 그 원조 요청을 하죠. 이제 폴란드에 싸움 잘하는 얀소비에스키 뭐 거의 뭐 훈족의 후손들이죠. 와서 싸우게 해주고 그다음 프랑스에서 싸움 잘하는 그런 이 용병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이 신성 동맹이라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기독교 이 연합군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해요. 뭐 폴란드의 뭐 점탐꾼 뭐 통역하는 이런 아랍에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상인을 데려다가 안에 들어가서 밖에 들어갔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정보를 주고 해서 어쨌든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게 이깁니다. 이슬람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커피자루를 막 놓고 가서 이제 이 커피하우스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비엔나에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1638년 전쟁 이후에 이제 힘이 약해지죠. 또 이제 남쪽 이집트 남쪽 그쪽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도 빼가고 해서 막 군대가 막 흩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가지고 이슬람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많이 쇠퇴해지죠. 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아주 대충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시아파, 수니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19억 명, 전 세계 24%의 이슬람인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뭐 다 이슬람이죠. 여기는 말레이시아 있는 곳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아프리카, 중동 이쪽, 카자흐스탄, 뭐 스탄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이슬람권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니파 시아파가
나눠지면서 원수가 된 게 이제 1340년 전 카르발라 전투에 의해서 야지드 1세, 6대 칼리프 야지드 1세가 알리의 아들 후세인, 그 사람이 무하마드의 외손자죠. 외손자를 처참하게 죽이면서 생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시아파, 수니파. 그래서 쉽게 연상을 하려면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시앗, 수니파는 옆집의 순이. 무하마드의 그 혈통이냐 아니면 능력의 위주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냐 하는데 당연히 이쪽이 더 많죠. 아까 예멘 정부군 수니파하고 그 후티 반군 시아파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이제 전쟁 상황도예요. 지금 현재 점점에 뭐 전쟁을 벌어졌거나 했던 그런 곳이고 한데 요 밑에 그 아덴에 있는 항구 있는 데서는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산악 지역이잖아요. 아까 3,000m가 높은 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홍해고요. 그래서 요쪽에 보면 여기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진흙 벽돌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막 한복판에 진흙 벽돌로만 11층 만들 수가 있나요? 진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고층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막의 뭐 맨하탄이다, 뭐 사막의 뭐 시카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우니까 여기는 이제 좀 낮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산 있는 데서 이제 물이 오아시스가 이제 생겨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살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늘이 많이 생기니까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한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커피 만드는 그런 장소예요. 커피 밑에 있는 아까 산악지역이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산악지역 같은 데서 이런 커피 농사를 짓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커피 하면 이제 예멘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예멘에서 최초에 그 커피가 나왔어요. 저도 하루에 5잔 정도 마시는데 커피의 종류는 2가지라고 그러죠. 아라비카하고 이제 로부스타. 아라비카는 이렇게 고산에서 이렇게 재배를 되는 거죠. 향이 짙고 손으로 이렇게 따서 하는 거고, 로부스타는 베트남이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 막 그냥 뭐 함부로 따도 되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 향이 좀 약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맛이 없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거에 요즘 아라비카도 많고 로부스타도 많고 뭐 섞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또 모카 커피가 이제 여기서 생산해서 마카라는 항구에서부터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이제 머카 하는데 이제 원래 마카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의 역사, 또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행처럼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집트의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이후에 아랍으로부터 한 1300년 동안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그 이집트의 간략한 역사인데, 근데 오시리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왕이 됐는데 세트가 죽여버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사건이 되면서 이제 아들인 호루스가 세트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돼야 되는 이 과정에 이 이야기가 이집트 고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걸쳐서 왕권 신화로서 또 종교 의례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 후네페르의 죄상을 계속 읽어요. 너 이렇게 죄지었지 하면은 후네페르는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고 아닙니다 할 때마다 이 심장을 저울에 잽니다. 들어가면 이런 방이 나와요. 여기 뭐 관이 있는데 관이 뭐 시신이 없고요. 피라미드에서는 이제 미라가 발견된 적이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벽면을 보면은 가득하게 상형 문자가 이제 써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 텍스트입니다. 피라미드 속에 써 있는 글자들.
예, 글자들이다 이거죠. 이게 원전이에요. 여기에는 후나페르의 그 죽음에 서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글들이 써 있거든요. 피라미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들이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집톨로지스트들, 이집트학을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 논문, 책 이런 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